미네랄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양도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편에서 얘기했지만 요도 하루에 필요한 양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안 먹어서 질환이 걸린다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미네랄들이 작은 것들을 조금도 섭취 안 해서 질환이 걸리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제가 미네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정신질환 치료제로서 리튬 미네랄이 쓰여지더라고요. 우리 리튬하면 우리 배터리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정신질환 치료제에 들어간대요. 그런 식으로 그런 미네랄 부족해서 질환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수많은 미네랄, 뭐 칼슘 부족하면 골다공 좀 다 알잖아요. 철분 부족하면 빈혈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수많은 미네랄들이 어떻게 되는지 부족하면 모험병 걸리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질환은 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은 미네랄 부족과 연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미네랄 소금. 소금을 만드는 사람이나 소금을 구입하는 사람 치고 미네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미네랄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미네랄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 어디에 있을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미네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 미네랄은 원소입니다. 이 지구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미네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탄소, 지방이 들어가는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질소. 요 네 가지를 빼고로 보통 이제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탄수화물은 CHO죠. 그죠? 탄소, 수소, 산소의 결합체고, 단백질은 여기에 질소가 하나 더 들어가서 CHON을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그 나머지를 뺀 모든 원소를 다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네랄들이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는 작용을 하고 구성하는데 이제 일조를 해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네랄을 반드시 챙겨서 먹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네랄 소금인데 사실 소금 NaCl도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NaCl 100% 소금도 미네랄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네랄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NaCl을 제외하고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뭐 게르마늄이나 뭐 요오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네랄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미네랄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네랄 소금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소금에 그 미네랄이 얼마 들어있어.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순수 소금 만들어 먹고 나머지는 그냥 음식물에서 섭취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미네랄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해양 심충수라든가 이런 데 들어있는 미네랄을 제대로 살려서 넣으면 미네랄을 아주 많이 넣을 수가 있고 미네랄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양도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편에서 얘기했지만 요도 하루에 필요한 양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안 먹어서 질환이 걸린다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미네랄들이 작은 것들을 조금도 섭취 안 해서 질환이 걸리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제가 미네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정신질환 치료제로서 리튬 미네랄이 쓰여지더라고요. 우리 리튬하면 우리 배터리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정신질환 치료제에 들어간대요. 그런 식으로 그런 미네랄 부족해서 질환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수많은 미네랄, 뭐 칼슘 부족하면 골다공 좀 다 알잖아요. 철분 부족하면 빈혈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수많은 미네랄들이 어떻게 되는지 부족하면 모험병 걸리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질환은 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은 미네랄 부족과 연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황당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금 속의 미네랄은 무기물이어서 무기질에서 흡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황당한 얘기인데 그분들은 나트륨도 무기질 미네랄이라는 거 모르는 것 같아요. 나트륨은 우리가 먹으면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흡수돼서 다 소화가 돼서 다 몸에 들어간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이 사람들은 흡수가 안 된다고 주장해요. 똑같은 무기질 미네랄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 미네랄 소금의 발전을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네랄이라는 거는 모든 구성체들을 이루고 있는 거고 모든 생명체들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그 미네랄이 잘 흡수가 되기 위해서 이온화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소금을 물에다 녹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녹느냐 아니냐.
잘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은 바로 우리 몸에 더 들어왔을 때 흡수율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칼슘이지만 조개 껍질은 물에 녹아도 안 녹잖아요. 그죠? 하지만 바닷물에서 추출한 칼슘, 소금에 들어있는 칼슘은 물에 녹으면 녹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미네랄 소금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진짜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제조 방법으로 만든 소금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이제 미네랄 주장하고 있는 게 천일염이 미네랄 많이 들어있다고 정제염은 미네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제염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99%가 NaCl로 되어 있는 정제염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99%짜리가 1등급으로 쳐요. 95%짜리는 3등급이니까 5등급이니까 등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하급으로 치는 거죠. 왜냐하면 수분 함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99%가 정제염 중에 제일 1등으로 쳐요. 자, 그럼 그건 제껴놓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게 천일염이죠. 천일염은 우리가 뭐 만드는 방식 다 얘기했지만은 이 다단의 논에서 만들어진다는. 그래서 그때 NaCl만 모였을 때 그걸 끄집어내고 물은 다 버린다고 얘기했죠. 그 물 속에 녹아있는 수많은 미네랄을 다 버려요. 그리고 끄집어내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 간수 뺀다고 2, 3년을 또 놔둬요. 간수가 뭐냐. 간수 어떤 사람은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간수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액체예요. 시각청의 정의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액체. 이게 이제 간수예요. 일본에는 니가리라고 불리는데 그 니가리가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간수 가지고 두부도 만들고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두부에 넣었더니까 단백질이 응고되니까 우리가 먹으면 단백질 응고돼서 뭐 몸이 이상해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변비에 걸리면 이제 약국에 가서 마그밀, 마그네슘 관련 이제 미네랄 약을 사서 먹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약국에 가면 마그네슘 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눈떨림이 생기면 마그네슘 먹어야 되죠. 이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우리 몸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제거를 해버려놓고는 NaCl만 남겨놓고는 미네랄 많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이 그대로 살려서 가는 소금이 진짜 미네랄 소금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소금을 안 만들었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른 미네랄 다 포함시키면은 기계 장치를 만들기가 무지 어려워요. 칼슘이라는 미네랄 특성이 뭐냐면 어디가 다 들러붙어요. 기계 장치가 다 들러붙으니까 기계가 작동이 나중에 안 돼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은 쓴맛이 나요. 간수를 한 방울만 입에 넣어도 그냥 써가지고 완전 난리가 나요. 간수를 조금만 넣어도 음식 맛을 배리니까 얘를 빼는 거예요.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금은 마그네슘을 제대로 살리는 소금이라도 제대로 기술을 발휘하면은 쓰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소금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금을 만들어내느냐, 그 기술적인 부분을 개발해 나가면 그러면 충분히 해결돼서 미네랄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엠큐 소금 같은 소금이 이제 그런 유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미네랄 소금은 어떤 바닷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돼요. 성분 표시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보고 주변 사람들 얘기해서 미네랄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가 진짜 미네랄 소금을 찾아가는 방법은 성분 표시를 보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바닷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진짜 미네랄 소금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런 소금을 먹어서 건강한 삶, 미네랄 부족에 생기는 질환들을 예방하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만큼 소금에 진심인 나라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만큼 소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금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나라도 사실 없어요. 외국 가보면 소금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미국 가봐도 뭐 소금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고 전국 유통된 소금들이 몇 개 딱 한정인데 유럽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만은 소금이 아주 다양합니다. 바닷물로 만든 뭐 천일염, 해양 심층수 소금, 뭐 자염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갖다 가공해서 용용소금, 죽염, 구운 소금, 뭐 황토 도자기에 넣었다, 뭐에 넣었다 해가지고 별 다양한 소금들이 다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러면 왜 한국은 왜 이렇게 소금에 진심일까? 소금에 열광을 하고 소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소금 접근 방식은
애초에 만들 때 제대로 된 소금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공 소금이 발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일단 만들어진 소금을 갖고 어떻게 가공할까라는 쪽에다가 이제 중심이 잡혀져 있다는 거죠. 천일염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천일염이 완벽한 소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공이 필요 없겠죠. 천일염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갖다가 지지고 볶고 하는 가공하는 소금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죽염을 만드는 사람들 천일염을 갖다가 자기들 소금 죽염 만드는 방식을 만들니까 미네랄이 더 첨가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용융소금 만드는 사람은 천일염이 지저분하니까 용융소금 만드는 식으로 하면 아주 깨끗한 순수한 소금이 만들어지다고 주장을 해요. 구운 소금을 하시는 분들은 뭐 도자기나 이런 데 넣었더니까 뭐 미네랄 증가하고 불순물이 날아갔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뭐 뽕잎 소금, 원소금, 첨가염들도 마찬가지. 이런 거 넣었더니까 더 맛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하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천일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다 개선을 했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소금의 가공 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천일염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천일염은 이제 서해 바닷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해 바닷물도 점점 오염이 되고 있죠. 신안 지역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바닷물의 오염을 피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도 뭐 미세플라스틱 검출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문제는 오픈된 공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소금 만들어질 때 보통 뭐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외부에 노출이 되는 거죠. 황사, 미세먼지 들어갈 게 다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소금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고 수분 함량도 넣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제 보관성의 문제, 지저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염이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일염이 지저분함 때문에 법적으로 식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천일염 업체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판을 다 깔았죠. 옛날에 장판이 없어서 흙바닥에 했는데 장판을 깔아가지고 하니까 좀 깨끗해지고 수확량이 또 늘어났는데, 나중에 환경 호르몬 문제가 납니다. 이 장판이 햇볕에 노출되고 소금기에 쩔다 보니까 부스러지면서 환경 호르몬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도자기, 타일 까는 이제 염전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어떤 업체는 옛날 토판염으로 돌아가자 토판염 이제 소금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일염은 세척해서 만든 세척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소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어떤 소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천일염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인식에서 출발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애초에 더 깨끗하고 더 미네랄 풍부한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양 심층수라는 바닷물도 나오고, 뭐 순간 공정 결정 제염 기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돼서 이제는 해양 깨끗한 바닷물을 가지고 바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네랄 100% 들어있는 소금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소금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네랄 소금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느냐 하는 거는 또 캐스 마크예요. 제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네랄 함량들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이 소금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을 거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하고 성분 검사표를 보고 선택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주장들도 많아요. 열을 가하면은 미네랄이 증가를 할까요? 죽염업체라든가 구운 소금 업체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열을 가했다니까 미네랄이 생긴다. 미네랄은 신이 아닌 이상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금이 열을 가한다고 더 생기고 은이 열을 가한다고 더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미네랄이 뭐 죽염 만드는 과정에 미네랄 증가할 수 있어요. 그게 대나무 성분도 들어가고 황토 성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돼서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열을 가한다고 해서 미네랄이 생기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어떤 가공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각종 첨가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첨가염들도 저희도 수없이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많은 경우가 부패로 연결되거나 오래되면 다 굳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금은 부패를 안 하지만 소금에다 다른 것들을 섞어 놓으면 부패하고 발효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를 매일 먹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소금 중에는 많은 것들이 그냥 NaCl 덩어리인 경우도 참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연간 사용하는 소금 양은 약 300만 톤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근데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건 한 5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250만 톤은 화학공업용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 다 소금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잘 아는 플라스틱, 그 소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닐을 예를 들면은 폴리염화 비닐, 염화 비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닐을 원래 뜻이 염화가 염소예요. 그러니까 염소하고 석유에서 나오는 그거하고 합쳐서 만들어진 게 비닐 성분인데 우리가 나트륨, NaCl 소금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 염소 이온을 모아서 비닐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한다. 플라스틱 만드는 데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금의 용도는 무한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그런 데 쓰는 거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금 생산량이 크게 적어요. 소비량의 80%는 수입품이고 한 20%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걸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전쟁이나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소금 부족 사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소금 사재기 현상도 일어났던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소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다 정확하게 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국의 소금 산업의 발전, 소금 산업의 전쟁의 앞으로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바로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을 제대로 살리는 소금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 제대로 안 된 걸 가지고 가공하는 데 애쓰는 것보다는 바닷물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은 이제 요오드 첨가하는 것 쪽으로 갔죠. 우리나라는 뭐 요오드라는 건 이제 다시마 이런 거 미역 많이 먹으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먹는 소금, 한국의 소금 산업의 실체를 조금 더 알고 접근할 때 우리나라의 소금 산업들이 보다 건강해지고 소금 산업이 발전해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금의 선택법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